홍콩의 이번 ETF 승인은 호재가 맞고요. 중요한 점은 지금 이렇게 일본이라던가 홍콩, 미국, 유럽은 이미 승인을 했고 캐나다 이런 선진국 중심으로 지금 ETF의 어떤 허용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2030년도에 150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치솟을 거다라는 예측을 하는데 홍콩의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되었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거겠죠? 홍콩의 이번 ETF 승인은 호재가 맞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올 거냐 이런 수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리서치 센터에서 분석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치적인 부분은 어떤 그런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이제 현물 ETF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저희 방금 말씀드렸던 유럽이나 캐나다 같이 일찍 현물 ETF를 승인한 나라처럼 아무래도 좀 많은 참여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아시아 가상자산 시장이 거래량이 미국 시장을 훨씬 뛰어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투자자분들이 지금 당장은 법적으로 비트코인 투자가 막혀 있다고 해도 국소수라도 만약에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치적인 측면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예시를 들자면 이제 에릭 발추나스라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게 홍콩의 이번 승인이 미국 대비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를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홍콩의 미국 시장 사이즈가 좀 작고 그리고 지금 참여한 분들이 그 사이즈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이어가지고 앞으로 블랙록 같은 자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참여자들이 참여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자금 흐름이 달라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게 수수료가 얘네가 조금 높아요. 운용 수수료가 미국 같은 경우는 높다고 하는 GBTC가 1점 얼마인데 홍콩 같은 경우는 1%에서 2%까지도 운용 수수료가 높은 편이라서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번 승인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규모, 유입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다는 거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각국의 비트코인 상황은 어떤가요? 네, 각국은 지금 그래도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최근에 공적 연금이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있었고 또 영국 쪽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이 금융당국이 FCA라는 금융당국이 있는데 이 FCA에서 최근에 원래는 막 반대를 했었는데 우리가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에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영국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 발표가 나자마자 우리가 올해 4월에서 6월 꼭 그 가상자산 ETN을 제출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받겠다라는 성명을 내놓거든요. 근데 왜 ETN이라고 그러냐면 유럽 같은 경우는 규제적인 어떤 차이가 있어서 ETF 대신에 ETN이나 ETP라는 걸 쓰는데 ETN이라는 거는 결국에 가상자산 지수를 연동한다는 거에서 ETF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다만 ETN이라는 거는 그냥 채권? 일종의 채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 영국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 말고 기관 투자자한테만 이제 투자를 허용했다는 거 그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점은 지금 이렇게 일본이라던가 홍콩, 미국, 영국, 유럽은 이미 승인을 했고 캐나다 이런 선진국 중심으로 지금 ETF의 어떤 허용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ETF 허용에 호의적인 시선인가요? 호의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요새 미국 SEC 같은 경우도 증권성 이슈 계속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 유니스왑이라는 디파이 세계 최대 규모 디파이 프로토콜인데 그 유니스왑에 대해서도 좀 증권성 관련해서 미등록 증권 거래했다. 그 이전에도 디파이를 우리는 거래소라고 본다. 이런 발언을 계속 얘기하면서 증권성 쪽으로 조금 디파이나 이런 가상자산을 규제하고 싶어하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바뀐 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물 ETF 승인은 이번 상승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정작 기관들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실제로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2030년도에 150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치솟을 거다라는 예측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수치를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게 그래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지금 갤럭시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 ETF 승인 전에 예측한 건데, 이 자료가 보면은 온보딩 과정이라던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자금 유입 정도를 예측한 거라서 이 자료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들고 와 봤어요. 지금 공유해드리는 슬라이드 보시면 일단 ETF가 승인되게 됐을 때 자금 유입 규모를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좌측에 도표를 보시면 먼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미국 자산관리 업계의 자금부터, 그러니까 총 운용 자산, 이 시장이 도대체 얼만큼 있느냐 이것부터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유통 채널별로 나눴어요. 맨 처음에 브로커 딜러, 은행, 그리고 RIA라는 거는 결국 전문 투자 자문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총 운용 자산으로 해서 다 더했을 때는 48조 3천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48조 3천억 달러에서 만약에 요거의 10%만 투자를 하고 결국에 자기네 포트폴리오의 1%만 비트코인 ETF를 담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온보딩이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예컨대 은행이나 여기 보시는 브로커 딜러 같은 경우는 규제적으로 봤을 때 심사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게싱하는 게 여기 작게 쓰여져 있는 걸 보시면 이어 1에는 25% 정도 온보딩 될 거고, 이어 2에는 50%, 이어 3에는 75%지만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이어 3까지는 결국에 100% 다 온보딩 될 거라고 게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에 맞춰서 쫙 온보딩 되는 순서, 그리고 자금이 유입되는 정도를 계산해 보니까 첫 해에 비트코인 ETF로 140억 달러가 유입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40억 달러면 굉장히 큰 규모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수치가 맞다 이렇다기보다는 이런 온보딩의 흐름을 계략적으로 이제 전제 조건으로 깔고 봤을 때 그냥 10% 정도의 총 시장 중에서 10% 정도가 1%만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담았을 때를 가정해 봤을 때 첫 해에만 140억 달러가 유입된다. 이런 가정을 봤을 때 2030년에 150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약간 공격적인 수치일 수도 있지만, 이런 상승의 방향성 정도는 우리가 맞다고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50만 달러 수치보다는 어떤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을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사는 것과 ETF에 투자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국내 같은 경우는 ETF 투자,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가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승인될 가능성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ETF는 결국에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고 투자자분들이 결국에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가상자산에 노출할 수 있는 일종의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주식 ETF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ETF도 결국에 직접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주식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고, 그리고 유동성을 제공하니까 기존 투자자분들은 어찌 보면 좀 더 편안한 거죠. 편안한 거고, 그런데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제3자한테 의존하다 보니까 결국에 제3자의 그러니까 제3자라는 건 ETF 운용사분들, 그러니까 이런 운용사의 능력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떤 제3자가 있다는 거, 그게 약간 단점 아니면 약간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다만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면은 장점은 뭐냐면 이런 제3자도 없고 또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거래 측면에서 조금 이제 시간적인 제한은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만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 가상자산 투자가 좀 낯서신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한다는 거에 대한 진입장벽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드린 어떤 차이점, 장단점 등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